봐라. 야, 숫자 안 한 새끼들 진짜. 빨리 안 들어와. 저 영화관이 안 열렸어. 일단 다 같이 갔다 왔어. 닥쳐. 네. 필요 충분 요건 찾으라고. 함수를 구한다. f의 x 자리에 ax 더하기 b가 들어가시고요. gx의 x 자리에 ax 더하기 6가 들어갑니다. 합성함수는 언제든지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둘이 항상 갖기 위해선 당연히 상수 부분이 같아야 되고 A, B에 관한 2차식 자주 보던 꼴이에요. 언제 많이 쓰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2가 아닐 때는 이제 부정방정식일 때 이 꼴 많이 보죠. 항상 부정방정식일 때 이 꼴 많이 보게 되고 부정방정식의 경우에 항상 어떻게 한다? A, B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신 후에 정수값이 되도록 하는 맞춰주는 거 알겠어?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꼴이 보면 부정방정식인가 정수 조건이 있나 이런 거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알겠어? A로 묶고 마이너스 묶으면 공통인수 만들어지고 A는 1또는 B는 2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세요. 그냥 이 조건 찾으세요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알겠어? 답이고요. 47번 fx가 2x 더하기 a y에서 2 사이일 때 3x 더하기 10 y보다 작거나 같거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 마삼이 4랍니다. 안에서부터 마삼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4 나오죠. 4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22 나옵니다. 뭐가 이상하다. 마삼 들어가면 1 나오죠. 됐어. F1은 2 더하기 A입니다. F2 더하기 A가 4가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알아야 되죠? 2 더하기 A가 I에서 2면 위에 들어갑니다.
A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A 마이너스 4 나오고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거죠. 됐어? 51번이요. 야, 씨. 합성 3번 하라고. F2 얼마야? 그래도 있잖아. F2 4. F4 얼마야? 3. F4 얼마야? 5. 52번. FFA가 3이 되도록 하는 A 값 구하세요. 실수 A의 개수. 안에 값을 항상 치환을 해라. 삼이 나오도록 하는 B의 값은 3이 나오도록 하는 B의 값은 1과 3이 있네요. 됐어요. 함수값이 3인 게 1,3이랑 3,3 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FA가 1 또는 FA가 3이고요. 함수값이 3인 게 마찬가지 1 또는 3이고 함수값이 1인 거는 2 또는 3이에요. 그래서 총 몇 개? 4개 나옵니다. 4개. 숙제 안 했어? 어? 52번이요. 54번이요. F314 4를 구하래요. 야, 5개 이상인 경우는 거의 무조건 규칙성 찾으란 얘기야. 규칙성 찾으란 얘기고 여기서 나오는 규칙성이라고 해봤자 반복성, 순환성밖에 없어. 거의 순서대로 갑시다. F4 얼마야? 3이요. 한 번 합성하면 F3 얼마? 0이요. 또 한 번 합성하면 F0 얼마? 2요. 또 한 번 합성하면 F2 얼마? 4요. 그러면 그 다음 합성했을 때 F4랑 같으니까 다시 3이 나올 거고 반복이 되겠네. 동일하게 몇 개가 반복이 된다고? 4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314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에 함수값과 같죠? 됐어? 58번. fx 야,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넣어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F10의 1, F20의 1 마찬가지 계속 넣어보라고 제발. F1은 5,
F2의 1은 F5니까 13. F3의 1은 F13이니까 F13은 뭐랑 같다고? F3이랑 같다고. F3은 얼마? 9. F4의 1은 9 들어가면 21. F5의 1은 F21은 F11과 같고요.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11은 다시 누구랑 같다? F1이랑 같습니다. 됐어? 또 나왔네. 똑같은 거. 쌤, 왜? 54번 5개만. 5개 반복이야? 네. 그래서 오르나는 에이씨. 알았어. 해. 다섯 개 반복이야? 네. F1에서가 3, 3이 0, 0이 2가 1이구나 이게. 에이씨. 1, 2, 4. 이렇게 5개 반복이네. 됐어요? 다섯 개 반복. 기다려. 계산 실수 조심하시고. 자, F5에 올까? F5의 1이 5 나오고요. 다시 얘기하면 얘 몇 개 반복? 4개 반복. 네 개 반복이고. F10의 1이랑 F20의 1 구하라고 그랬냐? F10의 1은 두 번째 거. F20의 1은 네 번째 거. 됐어? (65번이요)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하고 하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같은 말 뭐라고? 같은 말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같은 말 1대1 대응. 그러니까 막 대고난도 문제 빼고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제발 두 가지를 보세요. 연속 끊긴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끊겨 있으면 요만큼의 치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연결 안 되는 1대1 대응인 경우가 있긴 해요. 고난도 문제는. 근데 대부분 어차피 니네 수준에서 처리하는 건 대부분 연속 아닌 경우도 있다는 기억해야 돼. 연속이고 반드시 1대1 대응이라면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1대1 대응이 깨진다고. 내려오다 올라가면 1대1 대응이 없어진다고. 반드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중요합니다 진짜.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1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고.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아 이건 증가보다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자, 이게 뭐야? 최고차 함계수가 a 빼기 2인 꼭지점이 0,1인 2차 함수잖아.
그 2차 함수의 왼쪽 부분만 볼 건데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최고차 함수가 뭐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 최고차 함수가 음수기만 하면 가능한 얘기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럼 b는 얼마? 1이어야 되고, 왜냐면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왼쪽으로 갈 때. 잘 신경 써주세요. 68번. 별표 좀 쳐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아, 뒤질 수도 있겠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0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빵꾸이긴 하지만 어쨌든 0,5에 다가가고 있고요.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증가함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게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직선의 경우 두 가지를 보통 만족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이 구간 경계에서 함수값이 일치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 감소가 유지가 돼야 돼. 기울기에 뭐가 같다?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 요게 요 1대1 대응이랑 역함수 존재 여부 문제 중에 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 이거 직사각형 안에 영역에서 1대1 대응, 여기서 출발 여기, 여기서 출발 여기,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알겠어? 자,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0,5를 지나야 하고, 이쪽의 기울기가 양수죠? 증가죠? 이 새끼도 기울기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만족하는 정수 합의 최소값 A가 2일 때 얼마? 7. 71번이요. 자, 역함수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거, x랑 y랑 바꾸면 돼. 근데 x랑 y랑 바뀌기 때문에 말 그대로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 정의역이 치역으로 가고 치역이 정의역으로 가. 다시 얘기하면 정의역의 범위도 같이 바뀌어야 돼. 콤마 3 지금 1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에서 함수값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범위 안에 여기가 최대값이고, 1보다 큰 부분에서는 함수값의 범위가 3보다 크답니다. 얘가 이 함수의 정의역 치역, 이 범위 안에서의 정의역 치역이죠. 그때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당연히 각각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는데, x가 y로 y가 x로 변하기 때문에
저기 원래 y 값의 범위가 x 값의 범위로 x 값의 y 값의 범위가 x 값의 범위로 x 값의 범위가 뭐의 범위로 변해야 된다고? y 값의 범위로 변해야 된다고. 알겠어? 정의역의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되고 치역의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로 정확하게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위에 거 2x 더하기 1 역함수 구하려면 x는 으로 정리하신 후에 x와 y를 바꿔줍니다. 밑에 거 x로 정리하신 후에 혹은 x, y를 먼저 바꿔도 상관은 없다. x, y를 먼저 바꿔놓고 정리를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됐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이제 보통은 x는 으로 정리해놓고 x, y 바꾸는 게 보통이다. 역함수는 y는 x 대칭, x 대신에 y, y 대신에 x가 들어가면 역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됐어? 74번이요. 역함수의 함수값 구해라. 뭐로 놔라? 는 A로 놔라. 원함수에서 찾아라. 함수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x를 집어넣어 주신 후에 A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봐라. 야, 니네 요거 F 1차식 합성 돼 있을 때 이제 fx도 한 번씩 구해봐. 물론 여기다가 그냥 특정 값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찾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가지고 fx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fx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해? 시험만 한번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1차식을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뭘 구할 수 있다고? ft를 구할 수 있어. 자, 우변이 x잖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2x 더하기 5를 t로 치환했으니까 x는 2분의 1t 빼기 2분의 5가 되겠네. 여기 x 자리에 그대로 얘가 들어가 주시면 ft가 나오고요. 됐어? fx 어떻게 구해? 이게 ft, fx는 뭐야? 그럼 t 자리에 x 들어가면 되잖아. 다시 이게 fx가 됩니다. 알겠어요? f 1차 식이 합성돼 있을 때 식이 주어져 있다. fx 구하는 방법 1차 식을 t로 치환한다. 우변을 싹 다 t로 바꾼다. 다시 t 대신에 x를 넣어주기만 하면 fx를 구할 수 있다.
헷갈릴 것 같으면 fx 구해. 알겠어? 됐어요? 빠바바빠 빠바바빠 빠바바 83번이요. 이거는 잘 연습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보다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gx가 f3 빼기 2x다. g 인버스랑 f 인버스의 관계식 구하라고. 패턴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f1차식이 gx가 역함수 관계식 구하라고 하셨을 때 무조건 여기 안에 있는 1차식을 하나의 함수로 묻는다. 어쨌든 여기 합성함수라는 얘기잖아. gx는 f 합성 hx죠 지금. 됐어. 그 다음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아니, 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야. 야, fx랑 gx랑 같으면 이 새끼의 역함수끼리는 어때요? 당연히 서로 같겠죠. 알겠어? 원래 함수가 같으면 역함수끼리도 당연히 같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이 새끼 역함수 취해 줄 거예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각각이 역함수가 되고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 각각이 역함수가 되고 순서가 뒤집힌다 잊지 마라. 원래 가던 방향 거꾸로 가면 역순으로 각각 역함수가 된다고. 알겠어? 순서는 무조건 역순이다 잊지 마세요. 됐냐? 여기까지가 1단계. 야, hx가 있잖아. 그러면 니네는 뭐를 구할 수 있어?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역함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에요. h의 역함수를 구해놓고 h 역함수에 g 역함수가 합성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hx의 x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g 역함수 x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 F씨. 야이씨! 저기 F죠? 됐어요? 그래서 G 역함수와 F 역함수의 관계식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가 된다고요. 이거는 안 해보면 절대 못하고요. 요 패턴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못 풀어요. 알겠어? 정확하게 합성함수로 표현한다. 역함수를 표현한다. hx의 역함수를 구해서
F 인버스 X를 X 자리에 넣는다. 저거랑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시험 보기 전에는,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는 저게 한 4가지 정도, 3-4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3-4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그거 한 번 다 정리할 거예요. 일단은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 정도만 잡고 가세요. 됐어? 88. 함수 2,2 기울기 2인 직선 이 가 꼭지점이고 아보긴 2차 함수 오른쪽 부분. 자, 그때 요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와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시래요. 자,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무조건이라 그랬다. 증가함수인 경우에 역함수는 정신 차려라! 증가함수인 함수의 역함수와의 관계는 무조건 뭐와의 관계로 본다? y는 x와의 관계로 본다. 알겠어? y는 x와 이 새끼는 이 콤마 2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y는 x와 요 새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2랑 3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 역함수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만나는 주점이 무조건 여기랑 여기밖에 없다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 루트 질문도 없지? 진짜 없지? 유리시켜? 유리시키라고. 뒤에 하나 서서 이거는 피통도 칵테일이야? 여기가 단짝이구나. 네? 유리식이 아니야? 야, 혹시 잘못 받은 애 있어? 유리식 프린트 안 받은 사람? 유리식 프린트 아니고 이상한 거 받는 사람 있어? 아니, 다 받았어요. 야, 씨. 애초에 힘이 그렇게 나오니까. 유리식 갑시다. 유리식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애들 알겠어? 요런 애들을 싹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유리식이라고 부를 거야. 유리식. 자, 유리식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습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웬만하면 가지고 있어주는 게 좋은 습관이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분모는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x는 0이 아니다. 얘가 보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다. x는 마1이 아니고 마3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바로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두 번째, 일명 머덜이라 그래요. 머리 떨구기. 대가리가 크면 힘들죠. 그지 민재야? 가분수는 힘듭니다. 머리 떨구기가 뭐냐면요. 분수식에서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인 건 알죠? 분자의 차수를 분모보다 낮아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대가리의 차수를 떨군다, 머리 떨구기라고 그래요. 대가리에 있는 값을 내려준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찢어지면서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낮게 떨어지게 돼 있다고. 알겠어? 다시금 이런 얘기야. 지금 요거는 얘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다항식의 배수비교 등을 이용을 해서 혹은 아니면 실제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로 표현해줘. 뭐 할 수 있다고? 찢으면 떨굴 수 있다고. 이렇게 1차분의 상수 형태로 바꿔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x 더하기 3분의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x 더하기 3으로 나눈 개수 맞춰주시고 1차원까지 맞춰주시고 목과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떨궈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 요거 머리 떨구기라고 그런다고. 분자의 차수 쪽은 항상 분모의 차수보다 낮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필요하면 뭐 통분을 해서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리할 때는 다시 통분해서 뭐 정리하기도 하는데 항상 유리식의 표현은 머리를 떨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유리식의 연산 갑시다. 최소 두 문제 정도, 뭐 한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두 문제 정도는 나오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유리식 풀이법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다. 정신 차려.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어. 부분분수는 뭐라고? 통분의 역연산이다.
알겠어. 니네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통분의 역연산이야. 야!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분수 두 개로 찢을 수 있다. 어떻게? 분의 1 빼기 분의 1로 보통 많이 찢죠. 왜요? 더해서 소거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찢어요. 알겠어? 야, 얘 통분하면 뭐라고? A, B분의 B 빼기 A죠. 그러니까 B 빼기 A 분의 1로 나눠줘야 식이 일치가 되지. 다시 얘기하면 이거야. 니네 초등학교 나왔잖아. 이거 통분하면 이거라고 배웠잖아. 이거 찢으면 이거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부분분수식이라고. 어떻게 된다고? x 더하기 1분의 1은 바로 가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찢을 수 있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앞에 분의 1 빼기 뒤에 분의 1로 찢을 수 있다. 분모의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해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앞에 분의 1 빼기 뒤에 분의 1로 찢을 수 있다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 부분분수라고 얘기한다고. 제발요. 근데 이게 통분의 역연산이라는 걸 알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곱분의 차는 차 분수를 통분한 거야. 분수 차를 통분한 거라고. 곱분의 합은 분수 합을 통분한 거야. 요 정도까지는 좀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긴 했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대비하면 이 정도까지는 찢을 수 있어야 된다고. 뭐야? 곱분의 얘 빼기 얘가 얘지. 얘는 뭐라고? 아,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을 통분한 거구나. 곱분의 차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찢을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야. 봐라. 곱분의 합이다. 더한 거다. 얘는 뭘 통분한 거다? x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을 통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찢을 수 있어야 된다고. 당황하면 안 돼. 이런 거 나왔을 때
당황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야? 그냥 넣어서 빼란 얘기야? 계산할 거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99에 100이면 계산할 거야? 못해요. 뭐 하는 얘기야? 뭔가 하는 얘기인데 분모가 인수분해가 될 식이다. 그럼 머릿속엔 부분분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빼서 분의 1로 가기에는 뿔마뿔마고 그럼 얘 무슨 부분분수야 대체? 곱분의 합의 부분분수네.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를 통분한 거네? x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을 통분한 거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대입하면 여기서 부호 부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거가 되게. 원래는 차 부분분수로 찢어야 쭉 더해 갔을 때 소거가 됐잖아. 근데 합부분수로 찢어도 소거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니네한테 낸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이것도 부분분수구나 이게 통분한 거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고 가운데 다 날라가고 뭐만 남는다고 1하고 11분의 1만 남아서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구나 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맞아.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학년 때도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부분분수는 통분의 역연산이고 곱분의 합, 곱분의 차는 분수 두 개로 찢어낼 수 있다고 통분 전으로 돌려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물론 이 기본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긴 하죠. 근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은 생각해 봐야 된다. 알겠어? 정리 잘 해놔라. 범분수 범분수 모르는 사람 없죠? A분의 B분의 C분의 B는 BC분의 A, B가 된다. A분의 B분의 C는 항상 밑에 1 쳐놓고 B분의 A, C로 계산해줘야 된다. 여기 학교 시험 나오면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그 뒤에 문제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냐면 저 7번이나 8번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 뒤에 7번이나 8번 수준까지 나와요. 학교 시험에. 통분하고 역수치하고 통분하고 역수치하고 통분하고 역수치하고 정리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원분수 제일 기본적인 거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비례식이나 등호가 있는 경우 등호가 연결돼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니? 유시오. 네. 등호가 2개 이상 연결돼 있어. 무조건 뭐 해야 돼? 등호가 2개 이상 연결돼 있어. 뭐 해야 돼? 뭐 하고 싶어야 돼? 졸라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연결돼 있어. 뭐 하고 싶어? 김건민이 뭐 하고 싶어? 는 K를 놓는다. 그리고 항상 K에 관해서 표현한다. 알겠어? 마찬가지야. 비례식이 있다.
항상 뭘로 표현한다? K로 표현한다. 알겠어? 그리고 식을 정리하시면 K는요 알아서 날아가요. 알아서 소모가 되거나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제발 어떤 식의 값이 연결돼 있다 는 K, K로 표현하라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이거는 뭐 워낙에 1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2학기 때 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차피 부분분수 100% 내야 되고요. 부분분수 100% 나와요. 99%도 아니고 부분분수는 100% 나와. 알겠어? 부분분수는 무조건 내야 되고 나머지 중에 보통 한 가지 정도를 더 내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통분시키는 거 번분수 쓰는 거를 내든가 그게 아니면은 능K나 이쪽으로 내지 굳이 이거 많이 나오진 않아.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은 하자고. 얘도 유리식이 들어있잖아. x분의 1이 들어있으니까. 알겠어? 항상 제일 많이 보는 꼴 2차 항의 개수가 1인 상태에 상수항이 뿔마 1인 경우에는 항상 100의 x로 나누고 싶어야 된다.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0일 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그러면 반드시 뭐를 얻어낼 수 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값 혹은 x 빼기 x분의 1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 합이나 차를 안 상태에 둘이 역수관계이므로 곱이 1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 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 잊지 말고. 됐어?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2차 식이 있기 때문에 식의 값의 활용이나 근각계수 관계나 허근의 성질이나 차수 내리기 요런 애들 싹 다 마찬가지 추가시켜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1학기 때 계속 했던 거야.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고 분명히. 그리고 2학기 때 이거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아니요. 어차피 니네 1학기 때 배웠던 거는 자동으로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시험범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내가 계속 얘기하지. 그렇게 따지면 덧셈 뺄셈 못 내. 덧셈 뺄셈은 초등학교 과정이야. 교육 과정이야. 자, 넘어가서 1번부터 봅시다. 그냥 기본 연산 인수분해 할 줄 아니?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약분 때릴 것 때려 주시고 남은 것만 계산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고 2번 성분할 줄 아냐? 저런 거 보통 뭐 나올까? 보통 뭐 나올까? 김한결 2번 뭐 나올 것 같아? 2번 뭐 나올 것 같냐고. 답이 뭐 나올 것 같냐고 이 새끼야. 예. 현준 네. 뭐 나올 것 같아?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Q가 뭐 나올 것 같아? Q 뭐 나올 것 같아? 유인형 뭐 나올 것 같아? ABC? 어? ABC? ABC?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 난 되게 0 나올 것 같은데. 뭐나 0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다 소거될 필이 나는데. 그럼 다 명인 거예요? 응? 다 명? 야, 저 몰라 이 새끼야. A, B, A, C, B, C. 항상 얘네들은 순환형으로 쓰는 게 약속이다. 알겠어? A, B, B, C, C, A로 쓰는 게 보통 약속이야. 그러니까 통분을 할 때 요렇게 통분하자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순서 뒤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B 빼기 C. 여기도 하나 순서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A 빼기 C 빼기 A. 여기도 순서 하나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뭐가 된다? A, B, C, A, B, A 빼기 B. 그래서 분자가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AB 더하기 AC 마이너스 BC 더하기 AB 마이너스 CA 더하기 BC 나옵니다. AB 날라가고요. BC 날라가고요. CA 날라가고요. 분자 0이니까 0입니다. 3번이요. 이거 통분 어떻게 할래? 이거 그냥 통분만 한 방에 다 통분할 거야. 통분 한 방에 싹 할 거야. 3차식 곱해서. 어? 야, 기본적으로 통분을 할 때, 끝민아! 통분을 할 때 분자가 1차인 게 편하니 상수인 게 편하니. 오씨, 살아있었어. 상수인 게 편하니 1차인 게 편하니 4차인 게 편하니. 1차 상수. 상수인 게 당연히 편하잖아. 야, 이 통분할 때 물론 두 개씩 이렇게 통분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통분하면 분자 몇 차야? 분자 2차씩 되잖아. 왜 그런 힘든 일을 해? 이 뭐 하는 얘기냐면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분자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뭐 한 게 좋다고? 낮은 게 니네가 연산하기가 무조건 편합니다. 머리 떨구기를 열심히 해주시면 통분하기 훨씬 수월한 형태의 유리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통분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네
4개까지 통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한 얘기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머리 떨구기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고 잘 사용이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해 주시라고요. 알겠어? 4번은 패스, 3번이랑 문제 똑같죠 거의. 5번 요거는 부분분수 약간 고난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냥 하나 문제예요. 봐. 이내 부분분수 유형 중에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곱분의 합, 곱분의 차만 얘기했잖아. 이게 나중에 고3 가면요. 그냥 이런 것도 부분분수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야, 얘거는 곱분의 합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왜 얘 분수 두 개를 찢을 수 있나요? 찢을 수 있어요. 왜요? 야, 얘는 뭐라 그랬어? 통분의 역연산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뭔가를 통분했습니다 라고 놓고 가는 거야. 뭘 통분했어? x분의 상수랑 x 더하기 1분의 상수를 통분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쨌든 통분해서 얘가 나오는 a, b의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뭐 할 수 있다고? 분수 두 개로 찢을 수 있어요. 지금 1학년 때는 여기서 이게 더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어. 왜냐면 뭐 이게 소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니까. 근데 이제 고3 가면은 이것도 접근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접근하고 막 해야 돼서 그때는 이게 쓸모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부분분수 고난도 유형이 이런 거예요. 아, 통분했다라고 놓고 1차분의 상수, 1차분의 상수. 만약에 여기가 1차 곱하기 2차면 1차분의 상수, 2차분의 1차식으로 놓고 통분해서 여기 분자 결정해주는 형태로 분수 두 개로 찢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게 부분분수 고난도 유형이에요. 통분 전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통분한 상태의 개수를 맞춰주자. 알겠어? 이거 아직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앞배기로 그냥 하나 넣은 겁니다. 봐. x3승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7.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놓는 거냐면, 야, 얘가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 이거가. 그러니까 얘를 x 더하기 1분의 상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얘보다 차수 낮은 1차식. 알겠어? 이 새끼를 통분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통분을 했을 때 분자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이런 관계식이 나오니까 요 세 개를 연립을 해주시면 A의 값, B의 값, C의 값을 각각 결정해 줄 수 있고 통분전 상태의 1차식분의 함수, 2차식분의 1차식의 통분전 상태로 돌려낼 수 있습니다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까지 하면 부분분수 거의 90% 이상은 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건 몰라도 되긴 함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너네한테 구간 세우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아직. 1학년 수준에 맞진 않긴 해. 근데 이거 통분해서 확인해보세요 정도는 낼 수 있겠지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거를 잘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분분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분분수는 통분의 여기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도 한 진짜 70~80%는 먹고 들어갑니다. 제발. 6번 봐라. 뭐 할래? 통분하라는 얘기냐? 통분하라는 얘기겠어? 아니죠. 지금 보시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3, x 더하기 9 보이고 이거랑 이거만 남겨서 통분하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뭐 쓰란 얘기야? 부분 분수 쓰란 얘기야. 얘 빼기 얘 1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다시 얘기하면 곱분의 차죠.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을 통분한 거다. 더하기 2배에 얘 빼기 얘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다시 얘기하면 곱분의 차야.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 통분한 거야. 바로 갈 수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얘 상수항 무시하고 얘 빼기 얘분의 1 해주고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 하고 2는 곱해주면 되죠. 알겠어? 마찬가지 얘 빼기 얘 6분의 1 6 곱해져 있었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라고. 뭐가 된다고? 소거가 된다고. 뭐만 남았니?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9분의 1만 남았네. 통분하시면 뭐만 남냐? 그래서 x 더하기 9 빼기 x니까 9만 남죠. K는 9가 됩니다. 이거 보고 부분분수 쓰라는 얘기구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